예, 안녕하세요. 커피 히스토리의 이길상입니다. 오늘은 외국인이 본 한국의 커피 그리고 외국 커피와 한국 커피와의 비교 루마니아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교적 이름은 알았지만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루마니아의 이야기를 루마니아에서 온 알렉스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렉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일단 루마니아 아까 말했던처럼 루마니아에서 왔고 현재는 한국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박사를 하고 한국에서 산 지 3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년 정도 한국 생활이네. 벌써 시간이 빠르죠? 네. 예.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빠르죠. 자, 루마니아는 정말 어떤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좀 낯설어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어떤 커피를 마실까? 루마니아 사람들도 커피를 좋아할까? 루마니아 시내에도 카페가 한국처럼 이렇게 뭐 많을까? 궁금한 게 많거든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커피 생활을 할까? 일단 한국이랑 비교하면 차이점 많긴 많은데 루마니아에서는 일단 커피 문화라는 거 집안에서 좀 더 많이 마시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한 80%, 90%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은 일단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아침밥을 준비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침밥 준비해서 아침밥을 먹어요. 홈카페 문화가 발전했군요. 네. 그리고 이제 담배 피는 분들은 아침에 아침밥 대신 담배랑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건강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시내 도시 안에는 카페들이 있는데 카페들보다 이제 커피숍 아니면 티숍 이게 따로 구분돼 있어요. 카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싶으면 그럼 커피 파는 데에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 종류 있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4개 정도 에스프레소, 라떼, 플랫 화이트 그리고 아마 카푸치노 이거 기본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게에 따라서 아마 로스팅을 따로 하거나 블렌드 따로 하거나 믹스 따로 하거나 집에서는 제일 많이 마시는 거 터키 커피 터키 아니면 이탈리안 에스프레소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비교적 아주 멀지 않고 튀르키예에서도 또 멀지 않고 튀르키예에서는 마시는 이제 만드는 방법도 되게 비슷하고 이탈리아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카폿 그거에 커피를 타서 이렇게 만들거나 커피는 이제 터키식은 그냥 물 담아서 이제 끓여서 하는 모카포트는 무솔리니 시절에 이탈리아에서 개발이 돼서 모카포트로 인해서 이제 홈카페 문화가 처음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간단하게 진한 에스프레소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작은 도구였기 때문에 그게 루마니아에도 지금 네, 우리 집에도 아직 있긴 있어요. 루마니아에서만 마실 수 있는 특별한 커피 같은 게 있나요? 이게 물 대신 술로 타는 커피 있어요. 술을 타는 커피. 럼이나 브랜디를 예전에 써서 이제 끓인 다음에 이제 터키 커피 2-3스푼 정도 넣어서 끓여서 그 커피로 마시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리시 커피랑 비슷한 게 추운가요? 루마니아가 한국에 비해서 비슷하기는 여름은 일단 습기가 없어서 그냥 더우면 그냥 덥고 겨울은 한국보다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좀 내리긴 한데 영도가 내리긴 한데 바람이 안 불어서 영하 30도에 있어도 그렇게 춥게 느끼지 않아요. 좋은 날씨네요. 그래도 우리는 커피는 항상 따뜻하게. 한국의 카페는 많이 가보죠, 그죠? 여기도 지금 카페인데 한국 카페의 좀 특이한 점, 루마니아 카페와 비교했을 때 한국 카페에서 느끼는 다른 점, 좋은 점이든 불편한 점이든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점은 음료가 되게 다양해요. 이제 메뉴가 커피만 커피인데 커피도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차도 한 페이지 정도 나오고 선택하기가 다음에 에이드가 어렵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똑같던데 그냥
하나만 달라서 그것도 그래도 따로 메뉴가 나오고 그리고 아메리카노 어디 가든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만약에 가면 그냥 아메리카노만 시켜요. 그 커피나 뭐 카페에 간다고 해놓고 어디 카페든 상관없이 어차피 아메리카노만 시켜요. 아메리카노만 시켜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그래도 그렇게 마실까 그렇게 맛있을까 했는데 그냥 에스프레소에 한 잔에 물 가득 넣는. 어때요? 에스프레소를 좋아해요? 아니면 에스프레소를 아메리카노를 좋죠. 좋아해요? 아메리카노는 그냥 물 커피. 물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굳이 약간 물 맛의 커피. 너무 약해서 아메리카노 굳이 마셔야 되면 샷 추가 한 3-4개 정도. 3-4개 정도 굉장히 진해야 됩니다. 드립 커피는 어때? 드립 커피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립 커피는. 너무 물로만 섞이면 커피 맛이 거의 없어지니까 굳이 그러면 그냥 차. 차는 티백 하나에 1리터 물은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에스프레소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드립 커피 정도. 아메리카노는 너무. 근데 대신 한국 커피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모카. 모카 커피. 모카가 우리가 없어요. 네, 한국에 어떤 맛이어서 살다가 좋아요, 모카가? 약간 살짝 코코아랑 섞어서 커피랑 코코아 같이 마실 수 있어서 집에서 이제 똑같은 거 마시고 싶으면 스타벅스에만 있는데 우리 도시 스타벅스는 지금 2개? 2개나 많으면 3개 정도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모카를 마셔야 되는데 굳이 집에서 거기 멀리까지 가서 모카 하나로 마신 그냥 다른 카페에 가서 라떼 같은 거. 근데 라떼도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 한국에서는 이제 라떼로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섞이는 정도인데 우리는 일단 커피 넣은 다음에 우유 위에 넣고 설탕이나 이렇게 거품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냥 컵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 설탕이랑 같이 나오고 이게 알아서 뭐 당면을 하고 아니면 그 라떼 아트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라떼 아트로 하면 그럼 잔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작은 잔 에스프레소 2샷 정도. 그냥 원래 마키아토 개념에 가깝네. 그냥 이 우유를 살짝 위에다가 넣는 정도지 뭐 그렇게 한국처럼 여러 가지 섞는 복잡한 음료는 아니네요. 한국 카페는 뭐 장점이 좀 있죠. 장점은 디자인, 이렇게 메뉴가 똑같은데 디자인이 다양한 느낌? 디자인이라는 게 디자인 실내 약간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나 야외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테라스 많이 없고 테라스 만약에 있으면 애기들 있는 공간 약간 이에요. 한국에서는 디저트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베이커리나 이런 거나 아니면 과자 조금만 이런 거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커피 마시면 그냥 커피만. 티 마시면 티만. 레스토랑은 따로. 네, 레스토랑은 따로. 그래서 한국에서 브런치 카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식 먹으면서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고. 그런 커피를 파는 가게 이름이 카페예요? 루마니아에서도? 아니요, 커피숍. 한국 카페에서 뭐 특별한 경험 같은 거 한 적이 있어요? 뭐 재밌는 경험이든 뭐 신기한 경험? 있긴 뭔가 주문할 때 이제 전통 같은 데 가서 주문하면 이제 음료를 주면서 이 음료에 대한 역사도 가르치는 그런 거 좀 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가서 음료 나왔습니다 하고 받고 가요. 근데 이제 좀 더 약간 전통茶집이나 약간 그냥 커피만 파는 데 가면 항상 이제 커피를 주면 이 공은 이런 로스팅을 했고 이런 걸로 섞어서 이런 음료 나왔습니다. 맛은 이럴 거고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설명을. 네, 설명을 해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이거 좋아하면 그럼 딴 데 가서 비슷한 걸로 찾게 되고. 한국 카페에서는 특히 뭐 이 캠퍼스 주변에서는 학생들이 뭐 이 태블릿이나 노트북 놓고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정말 장시간 오래 앉아서 카페가 집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런 풍경이 루마니아에도 있나요? 아니면 한국에 좀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애들이랑 어디 뭐 일하러 갈까 아니면 놀러 갈까 하는데 저만 랩톱 가지고 애들은 그냥 가서 이제 대화하는 식으로만 준비를 하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도 그냥 음료 하나 앉아서 아니면 뭐 2개 앉아서 그냥 계속 공부하고 이러니까 조금
그것도 신기하긴 했어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장점 있긴 있는데 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로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끔은 오늘은 카페에서 공부할까 그냥 방에서 공부할까. 왜냐면 방에서도 이제 집에서 모든 음료수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을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한국 커피가 좀 비싼 편이라고 느껴지나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비쌌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2명에서 먹으러 가면 한 15,000원, 2만 정도 나오긴 해요. 한 끼에 2명. 그럼 카페도 비슷하게 음료 하나랑 디저트 시키면 비슷하게 10,000원 넘으니까 이제 밥을 먹을 건지 카페를 먹을 건지 선택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런. 그래서 조금 비싸긴 한데 대신 이제 만드는 거랑 맛은 다르니까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건 정상인 것 같아요. 커피하고 상관없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이미지 뭐 이런 게 있나요? 유학 오기 전에 뭐 한국으로 유학 간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 보이는 태도라든지 한국은 어떤 나라다 뭐 이런 이미지 같은 게 특별한 게 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좀 약간 저도 루마니아 사람이라고 한국인한테 하면 그 딱 떠오르는 게는 드라큘라, 차우셰스쿠, 나디아 코모네치랑 축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슷하게 루마니아에서 반대로 한국에 간다고 하면 북한 아니면 한국 이렇게 물어봐요. 네. 북한 그래서 항상 북한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뭐 축구에 빼고는 딱히 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있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한국은 이런 나라가 있고 근데 지금은 아마 방탄 때문에 조금 내 또래나 내 밑에 있는 후배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국에 대한 좀 더 인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극이 많이 나와요. 사극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이 사극도 보고 근데 한국어인지는 모르고 일단 사극을 보는데 재밌다. 그 다른 드라마. 거를 보니까 이름들 다르고 옷들 다르니까 이제 검색을 해서 이거 한국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알렉스가 한국으로 유학을 온 한국을 선택한 그러면 이유는 어떤 게 특별한 게 있을까요? 일단 대학교도 한국어 공부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미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한국어 수업을 들은 다음에 교수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 너무 재밌었고 너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나도 선생님을 할까 해서 결국에 선생님이랑 이제 논의해서 한번 대학교 시험을 보라고 해서 보고 입학을 했고 3년을 이제 하니까 교수님이 이제 뭐 한국어 선생님 되고 싶은지 아니면 선생님을 하고 싶으면 교육하는 거는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알아보니까 한국에도 할 수 있어서 결국에 한국에 왔어요. 이제 박사과정을 다 졸업을 하고 박사가 되면 알렉스 박사가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꿈이 있어요? 일단 교수님이나 선생님 할 수 있는지로 시도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길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교수님이나 선생님 시도를 하고 그래서 아마 시험 같은 거 있으면 시험도 봐야 될 거고 가르치는 거는 재밌긴 해서 일단 루마니아에 가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좋죠. 한국에서 살 생각은 없고 한국에서도 살 수 있으면 아무래도 남친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거 만약에 졸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나중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뭐 한국도 사실 저한테 맞는 것 같고 변하긴 해요. 지금은 아주 뭐 3년이면은 네, 익숙해졌고 문제 없어요. 사는 데에 문제 없어요. 근데 왜 루마니아 남자가 많을 텐데 한국 남자를 선택했어요? 그거는 사실 한국 남자, 루마니아 남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아무 선입견 없이 그냥 이제 친구들 물론 루마니아 남사친들도 있고 한국 남사친들도 많아서 그 중에 그냥 한국인 남사친을 붙은 것 같아요. 특별하게. 네, 특별하게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격이 잘 맞았고 성격이 잘 맞았고 좋은 분이라서. 알렉스가 생각하기에 한국에 있는 커피 중에서 좀 이건 너무 독특하다, 특이하다 뭐 이런 커피가 있나요?
고구마 라떼? 약간 채소들이 섞이는 그 고구마 라떼도 고구마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했고 아니면 약간 좀 매운 커피들도 그런 것도 있죠. 굳이 왜? 고구마 라떼 자체가 왜 있는지 모르겠고 먹어봤어요? 마셔봤어요? 고구마? 아니요. 고구마는 먹긴 하는데 라떼로 먹는 거는 그리고 고구마 케이크도 있고 있죠. 그것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이상한 것보다 그냥 아마 마셔보면 약간 고구마는 감자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그럼 감자 라떼가 있으면 어떤 맛일까 해서 못 먹을 것 같아요. 감자 라떼는 없는 것 같아요. 감자 라떼가 없어요. 근데 고구마는 저한테는 감자처럼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럼 고구마 라떼 하면 감자 라떼? 오늘 커피 얘기 이것저것 재밌었는데 한국 카페에서 뭐 특별한 경험 같은 거 중에 외국인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경험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갑자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뭐 당황을 한다든지. 그런 적도 있긴 있어요. 이게 주문하러 가면 만약에 한국인이랑 같이 가면 그럼 한국인한테만 질문을 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걸지 않아요. 그 음료 고를 때 웬만한 거 근데 영어로 써 있으니까 그런 문제 있긴 있어요. 얼그레이 시키거나 아니면 좀 영어 이름들 들어가는 카페들 시키면 항상 그냥 영어 발음으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한국어로 또박또박을 해야 이 음료구나 그런 거 있긴 있어요. 근데 혼자서 가면 이제 가끔 이제 영어 이게 외국인인 거 보니까 이게 직원들을 조금 이렇게 봐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서 영어 못하는 분이면 직원 바꿔요. 근데 다음에 제가 거기 가서 네 이거 하나 주세요 하면 어잉? 하고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그리고 처음에는 헷갈린 거는 드시고 가나요? 근데 너무 빨리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예? 네? 이렇게 하고 당황하긴 해요. 그 처음에 했을 때는 아니요 했는데 그 보장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는구나 해서 테이블에 가져 이제 앉았는데 아니요 앉으면 안 돼요. 보장으로 하셨잖아요. 예? 언제요? 그런 당황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음료 하나 주문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 아니었던 거. 아보카도? 아보카도는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에스프레소였는데 아보카도 이제 초록색 과일로 나왔어요. 정말? 그리고 반대로 친구랑 똑같이 카페 갔는데 제가 아이스크림 걸로 이제 사고 싶었는데 그거 샀어요. 친구도 이제 다른 음료수는 아니고 비슷하게 아보카도인 줄 알고 저거 특이하다 그래서 샀는데 아이스크림 나왔어요. 그래서 아보카도가 왜 없지? 그 아보카도, 네, 아보카도라서 약간 차이인데 비슷하죠. 왜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B랑 P읍이 그렇게 큰 차이가 느끼지 않아요. 특히 외국 이름이면 그래서 그냥 사진도 없으면 그냥 커피랑 이거 나온다. 그리고 책료는 아무도 아마 자세히 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보카도랑 아보가도는 조금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얘기 재밌었는데 혹시 뭐 커피와 관련돼서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나 질문 같은 거 혹시 한국의 커피에 관해서 궁금한 거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한국에 커피가 만들어요? 콩 나와요? 한국에서? 나오긴 나와요. 나와요? 네. 우리 집에서도 나와요. 집에 커피 나무가 있어서. 그럼 한국 커피가 있어요? 있긴 있죠. 많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몇 군데 가까운 곳에는 뭐 이천에도 한국 커피 생산하는 이천 커피 체험 농장이 있고 저 전라도 광주 화순에는 굉장히 큰 커피 나무가 10,000그루 이상 그럼 있어요. 그 커피는 어디선가 가져오나요? 아니면 나무는 지금은 다 여기서 다 씨앗을 뿌려서 이렇게 발화를 시켜서 만드는 커피들이 있고 뭐 저 고흥군 전라남도 끝에 가면 고흥군에도 있고 뭐 가까운 미사리에도 있고 담양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아요. 커피 농장이 한국에 지금 거의 100군데 뭐 이 정도 있어요. 커피 맛도 뭐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럼 그것도 궁금하긴 해요. 우리 같은 경우에 얼음으로 서서 커피를 마시진 않아요. 아이스가라는 게 없어요. 아이스 라떼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셔본 적 없어요. 항상 커피를 시키면 따뜻한 걸로만. 당연히 따뜻한 커피. 네. 근데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여름 되면 그런 속담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굳이 그렇게까지 따뜻한 거 마셔야 되는. 그 아메리카노는 왜 한국에만 있을까? 아메리카노는 지금 꽤 많은 나라에 있어요. 이제. 뭐 원래 당연히 스타벅스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스타벅스에서 처음에는 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있지는 않았어요. 뭐 아메리칸 커피, 뭐 커피 아메리카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이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메리카노라는 이름이 세계적으로 뭐 널리 퍼져 있고 유럽에서도 아메리카노라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대부분 다 카페에서는 알아들어요. 그 메뉴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완전히 낯선 음료는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에스프레소보다는 아메리카노를 특별히 좋아하죠. 에스프레소는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커피 맛보다는 세지 않아서 그렇죠. 세지 않아서 그렇죠. 한국 사람들에게 에스프레소는 너무 진한, 너무 쓴 음료라는 느낌이 좀 있어서 아메리카노를 좋아하고 그냥 드립 커피 정도를 좋아하고 라떼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세 가지가 뭐 거의 이 소비의 뭐 한 80% 90%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는 정말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 유럽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든지 유럽 뭐 여행을 자주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재밌었고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한국 생활 하고 마칠 때까지 잘했으면 좋겠고 계속 커피와 함께 즐거운 유학 생활 하길 바라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